자, 이렇게 좀 뭔가 검찰과 여당이 대립하는 모양새 속에 이 사안은 또 어떻게 좀 들여다볼지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주인공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요. 검찰을 굉장히 비판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 장난에 대비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제가 기사를 좀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좀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정경심 조국 장관의 부인입니다. 정경심 PC 반출은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법조계 이 무슨 궤변인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유시민, 윤석열, 조국 임명되기 전 대통령에 뭔가 보고하려고 시도. 검사의 정도 벗어나 정치 뛰어들었다. 뭐 이런 비판 내놨습니다. 몇 가지 지금 뭐 주장을 내놨어요. 근데 여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이에요. 정경심 씨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한 것이다.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해 장난칠 거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엄청난 불신인 거예요. 검찰은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입니다. 검찰이 이제 정경심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제 기소했죠. 그 기소한 걸 두고선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 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거예요. 공소장을 낼 당시 공소 사실 입증 증거가 전혀 없었고 급하게 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 검찰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거다. 검찰이 장난칠 거다. 이렇게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이라도 수사 멈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영장 기각된 검찰 책임 정상 국가라면 영장 발부 확률 0%다 이런 주장도 내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인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50%가 있다고 본다.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 패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 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영상으로 어떤 발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그렇지. 검찰을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라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전체를 시스템 전체를 복제해야 돼. 이미징. 그렇죠. 이게 이미징이에요. 이미징이에요. 네. 똑같이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지금 공소장 변경할 거라는 언론 플레이를 또 했어요. 네, 그러면 만약 공소장을 낼 당시에 그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었고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그 공문서 허위 작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녕? 변홍범 변호사,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궤변이라고 하면 뭔가 좀 예. 억지스러운 논리를 말하는데 이건 예. 사실 논리가 아니라 거의 사실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증거를 반출했다? 글쎄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최순실 씨가 최근에 한 종편사를 고소를 했었죠. 예. 태블릿 PC에 자기들의 임의로 증거를 예. 심어놓고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로 국정농단이 탄핵이 끌어왔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고소를 했었습니다. 예. 최순실 씨 논리와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가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야말로 말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허위 사실로 공소장을 작성한 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검사들은 모두 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말이 되는 건데 예. 그렇잖아요. 뭐 무죄에서 입증이 됐으니까
거니까 공소장이 잘못된 거니까 예. 뭐 허위 무죄 판결은 다 허위 공소 작성으로 검찰이 예. 처벌되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참 영련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계신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함몰되셔가지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유이상 언급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런 뭐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요지는 지금 예. 한 달여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예. 이해찬 대표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여당뿐만 아니라 검찰 일각에서도 그런 예. 상황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 예. 적절성, 이 문제를 지금 잡기 위해서 위법성, 어떤 뭐 불법성에 대한 예. 그것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부인, 조카, 아들, 딸 이 문제까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순간에면 그 검찰에서 그러면 조국 장관이 직접적인 혐의가 뭐냐. 이게 증거를 통해서 뭔가 좀 드러날 때가 된 것 예. 아니냐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정황과 예. 어떤 도덕성, 이게 뭐 반칙 특권, 거기까지 국민들 오케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예. 인사청문회 직전에 그렇게 수색을 했을 때는 뭔가 구체적인 혐의증이 자신이 있을 텐데 예. 지금 검찰 입장은 도대체 뭐냐. 증거를 통해서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A가 됐든 B가 됐든 예. 가부간에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 메시지를 저는 담고 그런 메시지, 있는 그런 것이 답답함의 표현일 것이다. 표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영상이 좀 더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영장을 친다. 예. 네.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네. 조작도 잘해요. 유서대필 이런 거 조작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검사들이 그냥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0%예요. 발부될 확률이. 네. 근데 50% 있다고 봐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 예, 그렇게 해서 발부가 되면 이제 조국패. 일단 이렇게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죠. 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패죠. 네. 명백하게 이거는 지금이고 나중. 네, 뭐 저런 얘기 약간 뭐 신문에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아니, 망가진 유심칩 이렇게 쓰셨네요. 예, 전화기에 유심칩을 이전하기에 끼면은 되고 전화기에 예. 끼면 되고 어떤 가치관의 이 동일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 좀 그것이 망가진 거 아니냐. 작가로서의 공상력과 창의력 굉장히 좋으신데요. 예.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정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와선 본인은 검찰을 그냥 또 상황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은 굉장히 하고 말주변은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전화기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전화기의 가장 핵심인 예. 유심칩이 이것은 망가진 거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유심칩이 망가진 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네요. 뭔가 좀 비유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네. 자, 현근대 변호사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 이제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건 아마 예. 법률적인 지식이 약간 뭐 부족하실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근데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수사를 받고 뭐 압수수색 당할 것 같으면 예. 중요한 장부라든지 이런 거는 카피를 해두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안 돼요. 예. 일이 안 될 정도입니다. 컴퓨터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라서 예. 사실 중요한 서류들 또 금방 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 끝나야 돌려주거든요. 또 쉽게 예. 돌려주지도 않아요. 몇 년 동안 사실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일단 제가 보기엔 그리고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원본이냐 아니냐 다툼이 됩니다. 원래 있던 거냐 아니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카피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연속성 차원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 서울시 간첩단 사건도 있는 것처럼 증거를 검찰이 무조건 우리가 사실은 예. 중국 영사관에 보냈던 서류도 나중에 중국에서 보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놓는 게 맞다. 저는 뭐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 분 오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이요. 조금씩 결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 스펙트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변환범 변호사께 요지을 좀 추가 드릴게요. 최근에 사실 유시민 이사장은 글쎄요. 본인은 정치인 아니다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정치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정치인이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 뭐 일단 이런 인식이 통상적인 것 같은데 정치인이 아닌 유명인들이 요새 꽤 있는데요. 그분들이 조국 장관 조국 정국에서 한쪽을 두둔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네 분께서도 떠오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목소리가 영향력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갈증을 좀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께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한 담론에 이제 하나의 허점을 보게 되면은 예. 뭔가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진영에 빠져서 예. 그저 무조건 우리 편 남의 편으로 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공지영 작가가 진중권 교수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 좀 험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오히려 예전에는 같은 진영이었고 절친하셨던 분들이셨는데 예. 어느 사건에 있어서 결례를 달리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당신은 틀렸다, 당신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토론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편은 지켜야 되니까라는 논리가 팽배한 것 같아서 진영 논리가 너무 극대화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유명인들이 뭔가 지금 저게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이게 좀 확대시키는 것 같거든요, 전선을. 여의도 정치의 능력 예. 부족이거든요. 예. 거기서 모든 문제가 용광로처럼 다 들어와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걸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옆에 훈수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정치의 가장 기본이 서로 설득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주 극한 대결로 갖고 가는 여의도. 예.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들은 옆에서 훈수 두기 시작하고 예. 그 사람들 뭐 싸우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보는 훈수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여의도 정치의 무능력과 지금 예. 부재가 끌고 오는 그 제3자의 정치 참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마 저는 사실은 모든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검찰발 뉴스를 거의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거의 보도하고 있어서 저는 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봅니다. 여론 조성 자체가 한 9대1 정도도 안 되는 구도기 때문에 검찰도 사실은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신성 불가침이 아닙니다. 그런 예. 어떤 목소리의 아주 작은 목소리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진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그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네네. 현근택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 용도하고요. 오늘부터 사흘간 제20회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립니다. 서울 장충 아레나와 신라 호텔에서 나오거든요. 먼저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석학, G2 분쟁, 그리고 트럼프 리더십을 놓고 맞짱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석학들 소개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 이분은 경제사, 뭐 이런 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림프이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그리고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 굉장히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어반 미국 전쟁기념위원회 의장, 그다음에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 이런 많은 분들이 맞짱 토론, 미중과 관련된 맞짱 토론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용 좀 더 있습니다. 올해 제20회 세계식품 주제가 이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식혁명 5.0입니다. 지식혁명 5.0. 이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걸 분석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경제 석학들이 G2 무역 전쟁 내용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워터게이트 등 바브드워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세계 지식 포럼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본 포럼의 사회를 맡은 NBN 김희경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위원장이신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한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내외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회 세계 지식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00년 첫 포럼 이후 보여주신 여러분의 열띤 성원과 지지가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큰 도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입니다. 인류 역사는 네 차례의 큰 지식 빅뱅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발자국은 바로 동물에서 생각하는 존재인 호모사피엔스로의 진화였고 7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혁명 2.0은 바로 사냥에서 농업으로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농업혁명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출판 인쇄는 지식의 대량 배포를 가능하게 하면서 과학혁명을 촉발했습니다. 혁명 4.0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으로서 인류가 대량 생산과 소비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식혁명 5.0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종작 기술인 AI, 5G, 스마트 센싱 등이 인간 생활을 급격하게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기술 개발의 속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선형적이었던 기술 개발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팅 기술이 함께 사용이 되면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알을 보고 새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통찰력을 얻어내고 그를 통해 인간 번영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5.0 시대의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G2 국가는 경제와 안보에 불안한 헤게모니 전쟁에 빠져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WTO 체계는 현재 붕괴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하드 브렉시트까지 더해지면 세계 무역 질서는 문자 그대로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관계 악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양국 경제 및 안보 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한 조화로 세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존중, 열린 혁신에 대한 추구, 그리고 기업 활동에서 관료주의를 제거하는 등으로 인해서 세계 질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2000년 개최된 1차 포럼 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로머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었는데요. 국가의 경제력은 지식 축적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석에 맞게 한국은 끊임없는 지식 축적으로 경제 혁신에 성공해왔습니다. 2017년 OECD 평가에 의하면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의 지식 경영으로 인한 결과 역시 놀랍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 전 세계 D램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또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content 갤럭시 creation 폴드의 market, 경우 as well as 컨텐츠 크리에이션 rival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 장악할 뿐만 아니라 What about 여러 culture? 제조 업체들에게 Yes, 큰 위협이 they 될 are global 것입니다. idol 그렇다면 group BTS 문화는 어떨까요? burn the stage. 세계적인 They swept 아이돌 number one on the 그룹인 global BTS가 music 무대를 charts 장악하고 this year. 있습니다. 올해 EXO and 세계의 Red 여러 Velvet 음악 are also writing a 차트를 success story 휩쓸었지요. of 또 K-pop 엑소와 all 레드벨벳과 around the world. 같은 그룹들 A 역시 key 전 세계 feature of K-팝의 knowledge-driven 역사를 다시 쓰고 society 있습니다. is the advent of a powerful 지식 기반 individual 사회의 influencer.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A 바로 74-year-old 개인 YouTube 인플루언서의 star,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Grandma 것입니다. Park Mang-ye 박막내 할머니라는 already 1 million 74세의 유튜브 subscribers. 스타가 있는데요. 이분은 The 100만 명 5.0 이상의 era is 구독자를 a 두고 time of 있습니다. opportunity 바로 for 이처럼 all 5.0 generations. 시대는 모든 세대를 위한 I 기회의 suggest that 시기이기도 public 합니다. education 저는 should be more responsible for this creative 공공교육이 era. 바로 이와 같은 창의적인 시대에 Code.org, 있어서 더 큰 책임을 used 가져야 by 된다고 30% 생각합니다. of American students, 30%의 미국 학생이 활용을 하고 있는 Code.org는 education. 코딩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Minerva 대표적인 schools 사례가 have 되고 emerged 있습니다. as a disruptive 또한 innovator 미네르바 in 스쿨은 higher education system. 고등교육에 있어서 파괴적인 World Knowledge 혁신자로서 Forum 자리를 has 잡고 widened the 있습니다. spectrum of 세계 possibilities 지식 in 포럼은 intelligence 그간 every year 매해 through various tracks 다양한 and sessions. 트랙과 세션으로 인해서 In celebration 지식의 of the 20th 가능성과 그 anniversary of the 스펙트럼을 forum, 넓혀왔습니다. we have 올해 prepared 20회를 7 맞이하여 key tracks 저희는 and 7개의 over 주요 100 트랙과 sessions 100개가 넘는 this year.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Number one, knowledge 첫째는 revolution 5.0. 지식혁명 5.0, Two, new 둘째는 leadership in the age of 혼란기 upheaval. 뉴 리더십, Three, global 세 economy in 번째는 transition. 전환기 세계 The 경제, future of technology, 기술 innovation. 혁신의 미래, Number five is 다섯 inside 번째는 China and One 인사이드 차이나 Asia. 및 원 아시아, And rebirth of finance. 여섯 번째는 Beginning of 금융의 smart 재탄생, 스마트 investment. 투자의 시작, And viva la vida. 그리고 마지막은 ways to 즐거운 인생, vivify 매 순간 every 활기차게입니다. Finally, I'd 마지막으로 like to emphasize the 저는 role of 이 global 기회를 빌려서 knowledge assets, such as World Economic 세계 Forum. 경제 포럼 We call it WEF, Davos Forum too.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우죠. MWC, MWC, Mobile 모바일 World 세계 Congress. 총회, CES in Las CES, Vegas,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onsumer 회의입니다. Electronics 소비자 Show. 전자 쇼, and TED, 테드, Technology, Entertainment, 기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And 약자를 딴 XTC, 테드가 있고요. Extreme 그리고 Tech Challenge, XTD, which will be launched Extreme in this Tech forum. 챌린지로서 이번 I call these 포럼에서 knowledge sharing 출범을 하게 되는 platforms 이러한 a 플랫폼, 글로벌 지식 knowledge 자산의 capital. 역할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지식 공유 플랫폼을 저는 Reliable 글로벌 media 지식 platforms 자본이라고 also 명명합니다. play an important 신뢰할 role 수 있는 in 미디어 your knowledge-driven 플랫폼은 management. 지식 기반 경영에 중요한 They 역할을 provide 하기도 you with 합니다. accurate 정확한 information 정보를 제공을 and 하고 future-oriented 미래지향적 결정을 가능하게 For 합니다. the past 20 years, 지난 World 20년간 Knowledge Forum has been 세계 a 지식 포럼은 reservoir of knowledge and 지식의 보고 collective 그리고 intelligence. 집단 지성의 보고로 역할을 Now, 해왔습니다. Hundreds of 이제 superb speakers 수백 await. 명의 훌륭한 연사가 Thank 여러분을 you. I 기다립니다. appreciate you 감사합니다. joining me this morning.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Let us 너무나 prepare 감사의 for the 말씀을 knowledge 드리고요. revolution 5.0. 지식혁명 Thank you again. 5.0 시대를 함께 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장충 아레나에서 열린 제20회 서울 세계 지식포럼 개막식 현장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주제는요,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